예, 예. 제가 이렇게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공격을 할 것이다 우려를 했거든요. 하나는 위원회 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위원회 소지 이걸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 공격을 할 거로 봤는데. 그 사이에 돈을 다 빼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딱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는 건데 위헌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법 반대한다는 거고요. 특별법 하지 말자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도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재판 끝날 때 기다리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3년 4년 그럴 텐데 그 사이에 최순실 재산 다 팔아치울 텐데 이거 최순실 재산 몰수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냥 반대한다고 그냥 당당히 이야기하죠. 재산 몰수에는 찬성하나 특별법은 반대한다. 이거 완전히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박쥐 정치예요. 낮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밤에는 그 날개 2개 달린 새다. 이게 박쥐 정치거든요. 네.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반론을 저희가 하태경 의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300조 최순실 재산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짜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독일 검찰 제가 안 만난 걸 만났다고 하겠어요? 그때 주진우 기자 주진우 안흥구 기자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독일 검찰 최순실 정유라를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독일 검찰의 입에서 그 정도 액수가 나왔다. 그 입에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300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300조 최순재산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하고는 틀린 이야기하는 건 7조 정도는 독일 쪽에서 나온 이야기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다. 그 정도 정도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안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법안이라는 것은 발의보다도 사실상 통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한 번 나왔습니다. 법안 발의는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구든 자기 소신과 뜻과 또 준비만 되면 할 수 있죠. 앞으로 이 법안 심의나 표결 과정에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의원님들의 협력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해요. 20여 명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내 의원들과 또 타당의 이런 동료 의원들께 너무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 법안은 통과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동료 의원들의 진정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건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최순실 그런 재산 한수의 특별법의 취지가 빨리 발효가 되길 바라는 그 심정은 100%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동료 의원들 자꾸 이게 내치는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이 법안이 성안이 되는. 그렇죠. 마음을 못 얻어서. 제가 아쉬운 게요. 미워가지고. 제가 아쉬운 게. 바른정당 20명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여기 특별법에 동의하셨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박수갈채 받았을 것이고요. 5% 정도 지지율은 올랐을 것인데 그 쉬운 방법을 두고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비비꼬면서 하시는지. 바른정당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민석 법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 비리를 척결하자는 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참 지금 마음이 급하고 빨리 최순실 재산 빨리 탈탈 털으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는 법이에요. 의원님.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급해요. 그리고 서운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위헌 없도록 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명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의원들의 내진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논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치열하게 앞으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죠. 한번. 자, 갈 때까지 가보죠. 한번. 어제 처음 나온 뉴스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경선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안철수 전 대표 성격으로 봐서는 출마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데 이제 모양을 갖추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출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말로가 좋지 않을 거예요. 가서는 왜 안 될 길입니까? 자신이 만든 당에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인데 뭐 어떤 점에서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안철수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짓이고요. 왜요?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이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물론 당대표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국민들이 다음에 길을 만들어 주실 텐데 성찰 반성할 시간에 다시 당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저는 그 정도 의견들은 당 내에서도 했을 텐데 그래도 출마를 하겠다는 걸 보면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아니,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틀 상간에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그런 강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한다는 얘기죠. 출마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이 똑같은 그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급하고 때로는 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무너져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원들의 아우성도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에게 대해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은 뭔가 정치 일선 현장에서 또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급해서. 이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사선을 내리하신. 그 나름대로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당이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투수로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국민당에게 국민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 그래서 안철수 당권 재장을 통해서 다시 안철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믿을만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안철수 당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도로 안철수 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아마도 지금 호남 지역의 국민당 단체장들과 지방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지금 대선 이후에 7월 말까지 저희 당으로 입당한 신규 입당 한 6천 명이 했는데요. 호남에서 이 6천 명은 대부분 다 새로 입당한 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국민당을 갔던 분들이 복당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당 전체의 위기적인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안철수 스스로가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그렇죠? 본인 이야기 다 해놓고 뭐 저한테 굳이 동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나는 안민석이 웬만하게 이게 참 끌어다 넣으면은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늘. 본인이가 좋은 거 다 하고 나서. 예. 스위스 저 박정희 뭐 통치자금이 있었다는 거기에 이제 가서 교포들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한 안민석이 뱅커 박정희 통치자금 이야기를 은행에 너무 급하게 그렇게 은행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포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거의 눈물을 걸썩이면서요. 어님
김성태 의원님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김성태 의원님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말이 많더라도 오늘 제가 김성태 의원님 그분 생각해서라도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순실 부정축제 자산 찾아서 굳고 환수시키는 게 우선인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강폭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정쟁으로 흘러버리면은 그런 안민석 의원의 순수한 열정도 때로는 이 정쟁 속에서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도 드리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기애애하시게 서로. 왜 이러십니까, 두 분? 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한반도가 위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이 시국에 휴가가 시국이냐. 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휴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은 휴가를 반납했다고 그러면 어찌 됐겠습니까? 더 불안해한다?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휴가까지 취소하고서 이 국면에 대처하는구나. 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모시고 특별 수행원으로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너무나 피곤해하신. 이미.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어떤 체력 한도를 지금 넘고 계시다 그랬는데 대통령은 인간이니까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창 산행하셨지 않습니까? 휴전선 가까이 있는 평창에서 그것은 그분은 산에 가는 게 휴가인 것 같아요. 휴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일단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신의 한 수 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도 나름대로 휴식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평창을 가시고 그러나 또 휴가 반납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또 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전임 대통령들도 이 재임 시절에 대체적으로 내수 진작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휴가를 갔다 왔죠. 휴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까지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도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국정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좀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기 하루 전날 우스꽝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대통령이 바로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니까 사드 배치해라. 이렇게 임시지만은 지시를 했는데 이런 게 좀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는 가시더라도 사드 임시 배치가 아니라 좀 완전 배치라고 이 국가 안보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서 북한을 갖다가 이런 지금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 의원이 어제 제가 그 방송하는 걸 아주 애교 안보 전문가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야기가 대화와 이런 압력 압박인데 지금 양쪽을 다 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대화보다는 강압 그분 표현이 강압입니다. 이게 북한을 압박을 미국과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세계 평화의 이런 위험 요소로 남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이 38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판단이 자꾸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 가셔가지고 그런 걸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드를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바로 배치하는 거로 결정하라 이건 거예요? 그럼 사드 배치도 왜 지금 국방부에서 청와대 결정만 나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주 사드 배치장 앞에 그 일부 주민들이 미군 이 군사 차량 이렇게 진입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제대로 지금 사드 이 대통령이 해라 그래도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드를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즉시 설치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건가요?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얼마 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결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뭐 뜻을 또 좀 달리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때는 저는 초당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들 환경영향 평가 없이 바로 사드를 배치하자. 대통령 지시는 그거 아닙니까? 환경영향 평가는 해서 최종적으로 1년 후에 결정하되 임시로 배치하라는 게 지금 현재인데. 투명한 절차, 국가 안보를 위하는 문제에 언제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그 투명한 절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는 필요 없다.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설치를 하라는 건데 투명한 환경영향 평가. 그러면 그걸 1년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는 맞습니다. 지금은 임시고 1년 후에 최종 배치하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1년 후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이건 지금 북한은 계속 ICBM이다 뭐다 지금 이렇게 매일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지금 1년 환경영향평가 기다리고 사드 배치를 합니까? 일비일이 하면 안 되고요. 사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가 한미 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은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네, 그것이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서로 그 합의하에서 진행되는 합의라기보다도 미국의 동의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지금 민주주의 배치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그거는 뭐 어떤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또 다양하게 변하는 국제 질서를 지켜볼 그런 또 기회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 측으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안민석 의원님. 우리는 조그만 약소국이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갈팡질팡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집권당 이제 내리 4선 의원님은 안민석, 김성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야죠. 전형적인 이제 박쥐 정치예요. 낮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밤에는 그 날개 2개 달린 새다. 이게 박쥐 정치거든요.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반론을 저희가 하태경 의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300조 최순실 재산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짜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독일 검찰 제가 안 만난 걸 만났다고 하겠어요? 그때 주진우 기자 주진우 안원구 기자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같이 독일 검찰 최순실 정유라를 조사를 하고 있는 독일 검찰의 입에서 그 정도 액수가 나왔다. 그 입에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또 다 이야기 민주당 내 의원들과 또 타당의 이런 동료 의원들께 너무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 법안은 통과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동료 의원들의 진정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건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최순실 그런 재산 환수의 특별법의 취지가 빨리 발효가 되길 바라는 그 심정은 100%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동료 의원들 자꾸 이게 내치는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이 법안이 성안이 되는. 그렇죠. 마음을 못 얻어서. 제가 아쉬운 게요. 미워가지고. 제가 아쉬운 게. 바른정당 20명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여기 특별법에 동의하셨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박수갈채 받았을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공격을 할 것이다 우려를 했거든요. 하나는 위원회 소지, 공소시효를 없애는 위원회 소지 이걸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 공격을 할 거로 봤는데 그 사이에 돈을 다 빼돌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딱 요 이야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데요. 그 현행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는 건데 위헌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법 반대한다는 거고요. 특별법 하지 말자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도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재판 끝날 때 기다리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3년 4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최순실 재산 다 팔아치울 텐데 이거 최순실 재산 몰수하지 말자는 거죠. 차라리 그냥 반대한다고 그냥 당당히 이야기하죠. 재산 몰수에는 찬성하나 특별법은 반대한다. 이거 완전히 이게 제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300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300조 최순재산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하고는 틀린 이야기하는 건 7조 정도는 독일 쪽에서 나온 이야기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다. 그 정도 정도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안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법안이라는 것은 발의보다도 사실상 통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한 번 나왔습니다. 네. 법안 발의는 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구나. 모든 자기 소신과 뜻과 네. 또 준비만 되면 할 수 있죠. 앞으로 이 법안 심의나 표결 과정에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의원님들의 협력이 반드시 그렇죠. 필요해요. 앞으로 20여 명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요. 5% 정도 지지율은 올랐을 것인데 그 쉬운 방법을 두고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비비꼬면서 하시는지. 그건 바른정당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민석 법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 비리를 척결하자는 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참 지금 마음이 급하고 빨리 재산재산 빨리 탈탈 털으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대한민국 정의 바로 세우는 법이에요. 의원님 네.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급해요. 그리고 서운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위헌 없도록 해야 아니, 한다. 하태경 의원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아니, 서명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의원들의 내진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논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치열하게 앞으로